안녕하세요. 키오키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 계측 방법과 계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열화 진단의 최적인 배터리 테스터를 선택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키오키의 계측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학 공정, 기계 가공, 전기 특성 평가 공정 등 다양한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완성된 배터리 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내부 저항 측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저항과 배터리 셀 용량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부 저항이 큰 배터리 셀은 발열이 커지고 빨리 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화하게 되면 셀 용량이 저하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합니다. 출하 시나 입고 시에는 매번 검사를 실시해 내부 저항이 큰 셀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 저항은 배터리를 팩이나 모듈로 만들 때의 성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저항이 큰 셀이나 열화가 진행된 셀이 있으면 그 셀이 병목이 되어 배터리 팩의 용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배터리 팩 안에 각 셀의 내부 저항이 동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배터리는 대전리로 충방전하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동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저항의 편차는 이상 발열과 열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또한 대형 셀은 1mΩ 이하의 초저저항을 측정할 필요가 있어 교류 신호에서의 계측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차량 배터리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이 내부 저항 측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저항의 계측 방법에는 직류법과 교류법의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직류법 측정에 의한 저항값을 DCIR이라고 부르고 교류법 측정에 의한 저항값을 ACIR이라고 부릅니다. DCIR과 ACIR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양쪽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화 진단에 적합한 ACIR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시행되고 있는 ACIR 방법 계측으로 1kHz에서의 내부 저항 측정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단시간에 계측이 가능하고 측정의 재현성이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충전일이 변하지 않고 설비가 자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열화의 요인을 간단히 구분하고 싶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ACIR 방법에서는 1kHz의 측정 전리를 인가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측정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주파수를 수입하는 기능을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면 콜콜플롯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콜콜플롯은 내부 임피던스의 요소를 분리해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파수를 변동시키면서 임피던스 계측을 해서 실수부를 가로축, 허수부를 세로축으로 잡고 플롯한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처럼 원호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의 속도는 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콜콜플롯으로 각 부위의 특성을 나타내어 열화의 요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계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은 배터리의 열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품과 열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측정 데이터를 콜콜플롯으로 비교한 사례입니다. 신품과 열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응 저항값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 저항값의 차이가 생기는 조건을 예를 들자면 낮은 온도에서의 충방전, 급속 충전을 반복하는 차량 탑재 용도에서는 전극 반응 부분의 열화가 반응 저항으로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신품과 열화된 배터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화면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18650형 리튬이온 배터리의 콜콜플롯을 실측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샘플 A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A-1, A-2는 신품 배터리이고 A-3, A-4는 충방전을 반복해 의도적으로 열화시킨 중고품입니다. 신품과 중고품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신품끼리 그리고 중고품끼리 임피던스의 주파수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신품인 파랑색과 빨간색 선은 거의 일치하지만 중고품인 연두색과 보라색은 다른 위치에 있지요. 이것은 신품에서는 동등한 특성을 지녀 거의 동일하게 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그래프의 샘플 B는 전부 신품입니다. 임피던스 특성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리튬이온 배터리인 샘플 C, 샘플 D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신품 배터리인데요. 조금 전 샘플 A, 샘플 B의 배터리와 비교하면 꽤 특성의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1kHz 등 특정한 측정 주파수의 내부 저항값만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콜콜플롯도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터리를 등가회로 모델로 표현하여 등가회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피팅으로 각 소자의 회로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품대와 열화대의 정수 변화를 수치화함으로써 배터리 내부의 어느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열화 요인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화 진단의 최적인 배터리 테스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화 진단에 사용되는 테스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스펙 임피던스 측정기입니다. 임피던스 측정기는 고기능이기는 하지만 배터리 측정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 아무래도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전기화학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기가변기는 부하 장치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시스템의 규모가 커집니다. 임피던스 측정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배터리 특유의 현상에 핀포인트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기능인 것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1kHz 교류 측정이 가능한 테스터기입니다. 마지막은 부하 장치 없이 주파수 수입 계측이 가능한 테스터기입니다. 배터리 테스터라 불리는 제품은 배터리 전용 계측 보조 기능이 있는 제품이 많아 추천합니다. 배터리 테스터에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실제로 배터리 테스터를 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테스터의 선정 포인트를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특유의 오차 요인에 대응한 제품, 두 번째로 대용량이면서 저임피던스에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배터리의 임피던스 계측에는 측정 대상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배터리 특유의 오차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교류 신호 인가 직후에는 측정값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류 응답이 안정된 후 측정을 시작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정 전류를 인가하면 배터리가 충방전되어 버립니다. 인가하는 측정 전류를 제로 크로스 포인트에서 종료시킴으로써 배터리가 충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오차의 요인이 됩니다. 히오키 BT45560에는 샘플 딜레이 기능, 측정 신호 제로 크로스 정지 기능이 있어 간단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저임피던스에 적합한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대형화될수록 내부 저항이 작아집니다. 차량 용도의 대용량 배터리에서는 내부 저항이 1mΩ을 밑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저항을 측정할 때 유도 자기의 영향을 받아 측정값이 흔들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이럴 때 효과적인 것이 바로 사단자 페어법이라는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보내 발생하는 자속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히오키 BT45560은 이 사단자 페어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BT45560을 사용한 실측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측정 전류 케이블의 배선법을 바꿔가며 사단자 페어법과 사단자법의 유도 자기의 영향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배선 2를 기준으로 하여 배선 2와 배선 3처럼 배선을 변경했습니다. 사단자 페어법은 케이블의 형태를 바꿔도 측정값의 변동이 거의 없지만 사단자법은 값이 크게 변동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DCIR 방법, ACIR 방법은 각각 적절히 결합하면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열화 진단의 최적인 전기 계측에는 목적에 맞는 배터리 테스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특화된 BT45560은 간단히 고속으로 대용량 배터리 셀의 열화 진단이 가능합니다. 평소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FAQ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ACIR 측정 시에 적절한 SOC의 조건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계측 시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 점이 측정 시에 SOC라고 하는 배터리 셀의 충전율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화면은 배터리의 충전율의 차이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을 콜 플롯도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SOC 100%에서 SOC 50% 사이에서는 임피던스 특성은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SOC에 따라 콜 플롯도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배터리 셀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같은 충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또 SOC 0%나 100%라면 배터리는 열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임피던스의 SOC 의존성도 큽니다. 따라서 30에서 80% 사이에서 조건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배터리의 특성은 온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 임피던스의 온도 특성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고주파 영역은 그다지 변화가 없지만 저주파 영역에서는 저항값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배터리 셀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BT45560은 1mΩ 이하의 저저항을 안정적으로 재현성 좋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도에 의한 차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부 저항 측정을 다채널로 실시하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세를 측정하고 싶지만 비용과 설치 공간, 그리고 정확도가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그럴 때는 히오키 스위치 메인프레임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임피던스 미터나 전압계와 결합해서 다채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소개한 4단자 페어법을 사용한 경우 최대 72채널 측정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임피던스 미터를 여러 대 구비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방전 중 내부 저항 측정은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 BT4560 제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히오키 제품 중 대응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다스-L이라는 시스템을 소개드립니다. DC 전원이나 바이폴라 전원을 사용하고 아날라이저가 충방전 중인 배터리의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고압 모듈 및 다셀 직렬 모듈에서도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다스에는 연료전지, 수전해셀용 사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터리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많은 노하우를 가진 히오키에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